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시장이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비하면은 한 레벨 살짝 낮아졌죠. 지난주 우리가 그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방송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시장지수 고점을 좀 넘어갔다가 지금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살짝 내려와서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사실 경험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전 편향이라는 게 되게 심해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투자 심리 중에 하나가 직전의 시세가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 혹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에요. 우리가 봤던 시장이, 그리고 그 인간은 원래가 이게 고통받았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지난 10월 달이죠.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해서 몇 차례씩 말씀드렸지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도 장이죠. 작년도 이 약세장이 보통 조정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수준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의 강도 자체가, 이게 지금 펜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하락이 이만큼, 금융위기 때 이만큼 떨어졌죠. 여기 금융위기 때 하락한 수준 자체가 이 수준,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강했던 조정이 2011년도 재정위기, 이때보다 작년도 하락이 더 강했습니다. 작년도 연초부터 떨어진 거, 혹은 작년 하반기 하락이 이 당시 13년도 당시 하락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2018년도 작년도 조정은요, 이걸 수준을 굳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본다라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강했던 약세 조정이었습니다. 그만한 데미지가 여러분들한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데미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10월 달에 거의 한 달여 만에 2300포인트대 중반에서 2000포인트 이탈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은 사실 투자자들이 되게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스타일의 하락입니다. 이런 식의 하락이 몇 번 나와버리게 되면은 거의 주식하기 싫어지죠. 지금 떨어지는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하락에서 지금 시세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포감을 가지는 거죠. 이런 식의 하락이,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또 이 하락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2250까지 지난주에 갔다가 지난 목요일 날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한번 뚝 떨어지니까 투자자분들도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을 하실 때, 제가 그래서 늘 장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시장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가면 이번 주에 지난주 후반 떨어진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이렇게 일단 직선으로 검정색 선을 하나 쭉 그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년도의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는 그 하락 추세 안쪽에서도 우리 소위 얘기하는 오버슈팅이 걸린 거죠. 하방으로 이걸 언더슈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하방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여기서. 그죠? 슈팅이 밑으로 걸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여기서 이런 급락으로 과매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매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 구간으로 들어와서 보시다시피 2019년도 4월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이제 나온 겁니다. 추세 전환. 추세 전환 의미 자체가 상승장으로 붙었다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조정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 이 2018년도 아주 강력했던 2018년도의 하락 추세를 이제 4월 달에 비로소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움직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그림을 좀 더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이거죠. 여기 과매도 빠져나와서 이제 여기 하락 추세 빠져나와서 여기 시도, 여기 어디야? 2350선. 지금 시장 지수 2220 라인. 위로 아직까지 플러스 130포인트 여 남짓 일단 흐름이 나오고요. 그럼 지지 라인 어디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요 라인 강한 지지,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 어디냐? 2170, 80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220포인트까지 다시 밀렸죠. 포지션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매수 및 보유. 매수 및 보유. 그러면 그림 자체가 오늘도 시장 지수는 사실 되게 관망세가 짙었고요. 뭐 양시장 혼조세였죠. 코스피가 0.2% 상승했고 코스닥이 0.08% 하락이니까 거의 보합선이었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440개, 하락 종목 수 408 종목.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480에 690. 눈치 보기가 되게 심한 거예요. 자신 있게 매수를 못하고 자신 있게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위쪽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대에서 제가 2300 보자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시장의 어떤 시스템적인 붕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뭐 미국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반도체 쪽이 가장 크게 실적을 이끌었었는데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주면서 수출도 감소했고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인들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이에요. 이게 조금 느리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만큼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 뿐 하방을 뭐 크게 걱정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여전히 없다고 봅니다. 영역 자체가 제가 지난주까지도 말씀드렸죠.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왜냐면은 모멘텀이 조금 둔하고 그리고 이 각도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이 각도가 거의 1월달 각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정 나오면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정 나와봐야 2200선이고 그 조정은 조정 시 매수하는 조정이다. 지금 그 매수하는 조정이 나온 건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주식 안 갖고 계신 분들이 2250 갈 때 시장 정말 좋네, 강하네. 떨어지면은 2200만 와도 사야지, 2220만 와도 사야지 하는데 2220을 이렇게 목요일처럼 살벌하게 확 밀어버리면요. 거기서 잘 매수 손이 안 나갑니다. 좀 더 떨어질까?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요.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가 지금 5일선, 21선, 61선 요 사이에 지금 갇혔죠. 예, 보시다시피. 근데 이건 갇혔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올라와가지고 약간 쿨다운 하고 있고 밑에서 지금 61선, 20에서 올라오고 있는 아주 건강한 조정이에요. 근데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은요. 자, 4월달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하루 떨어졌습니다, 하루. 하루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추가 하락 패턴이 아니에요. 이 목요일 날 하락이 아주 일시적인 조정의 양상이에요, 지금. 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고점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좀 바쁘려나? 이번 주는 좀 촉박하려나? 아니에요. 50포인트, 2250, 30포인트니까 뭐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정을 밑으로 크게 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205포인트 때까지 어제 왔었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뭐 2160, 50 이렇게까지 열고 보시는 거는 저는 이게 오히려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지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조금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정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만큼 조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조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2달간. 그리고 지금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거 뭘 걱정합니까? 매수 및 보유. 이렇게 시황적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수 ETF를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지수 포지션 자체는 지금은 상방 포지션 가는 거죠. 매수 포지션 뭐 레버리지 거는 뭐 선물 옵션이나 이런 쪽은 전 완전히 노코멘트입니다. 이 종목 수익률 정도 나오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 투자자라서 종목 수익률 정도 나오는 상품이 이제 레버리지 ETF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포지션은 지금 여전히 바이 앤 홀드 정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그러니까 종목들의 어떤 체감적인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수급은 지금 지난주 후반 지금 목요일부터 좀 약해졌죠. 보시다시피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 계속 이거 따라와 추적했던 부분이죠. 외국인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슨 시장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외국인들이 2천억, 3천억씩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크게 밀릴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왔죠. 자, 지난 목요일 날 외국인들 1,300억 매도했어요. 이걸 가져간 주체가 기관이 같이 팔면서 개인들로 물량이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힘이 좀 빠져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죠. 자, 매도 물량이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잠깐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도 나왔다가 바로 감소세, 그죠? 600억대까지 매도가 줄어졌다가 100억대로 줄고 오늘 바로 플러스 쪽으로 넘어가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잠깐 3천억 사고 나서 지금 자신 있게 매수를 아직 안 들어오죠. 수급 여건은 괜찮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기관들이 여전히 매도세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체감적인 종목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은 외국인들과 지수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수를 리드하고 기관들이 이제 종목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데 지금 기관들이 물량 계속 내놓기 때문에 종목들 연속성이 못 나오죠. 종목들이 하루 이틀 올라가나 싶으면 뭐 며칠 또 밀려버리고 기관 매물 나오면서 계속 이런 식이고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체감적으로는 뭐 시장 지수 움직임 자체는 별 걱정할 게 없지만 걱정할 게 없는 거랑 항상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상향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라고는 보지만 기관이 저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전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 실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실전에 포함되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클릭하는 것만이 실전이 아니에요. 주식을 모니터링을 하는 그 자체도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살펴야지 내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지. 뭐 물론 장기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뭐 계속 내 주식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데 시장성 매매를 하는 분들은 실전에는 모니터링 요인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장세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많이 권장을 하지 않아요. 막 주식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지금 딱히 뭐 이렇게 남겨 먹을 수 있는 장세가 아니에요. 좋은 주식들도 양봉 하나 크게 팍 주고 일주일, 2주일 쉬다가 또 한번 팍 올라가고 기아차 정도는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률이 대단히 낮은 케이스가 기아차고 아주 빈번한 케이스는 계단식으로 한 칸 올라가가지고 넓은 계단이죠. 시세가 이렇게 나오면 개인들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올라갈 때 장대 양봉 한두 방울 올라가요. 막 멋있게 막 플러스 4%, 플러스 6% 이렇게 올라가요. 10% 금방 나죠?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조정 폭이 한 마이너스 5%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이틀 올랐는데 이 조정이 한 달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들 이런 거 되게 못 견뎌해요. 근데 이거 못 견디게 아주 정상적인 시세예요. 그리고 또 계단식으로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 구조가 이 정도로 괜찮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목들이. 이런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별로 걱정할 거 없고 우상향 주식 매수 및 보유인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텀을 좀 두셔야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수급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 좋은데 주식들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럴 땐 오히려 걱정이 또 돼버리죠. 작년 10월 달 이러다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 오히려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걸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 제가 아까 그림 그려드렸는데 이 시세를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컵에 물이 반밖에 안 들었네 로 볼 것이냐, 물이 반이나 차 있네라고 볼 것이냐.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좀 어려워요. 사실 그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 가더라도 순탄하게 쭉쭉쭉 가주면 되게 쉬운 건데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이틀 확 뽑아놓고 2주 3주 질질질 하다가 또 하루 이틀 개인들 손절 좀 하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위로 한 방씩 쭉쭉 뽑아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느긋한 장세예요. 안정감 있는 시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시세가 막 돌변해가지고 내가 고민할 게 되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이쪽 저쪽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이런 장세가 아니니까 큰 움직임이 필요가 없어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나 뭐 좀 괜찮은 정도의 종목이면 좀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우상향 곡선을 다 그려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러다가 또 시세가 외공기관 쌍끌이 붙어버리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데 대한 보상이 크게 확 들어오는 거죠. 현재 장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로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오늘 좀 종목별로 움직임 자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보다 약간 약해요. 그죠? 제가 이거는 몇 달째 지금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 했던 건데 저는 뭐 사실 한 뭐 2월, 3월 정도부터 그랬죠. 이건 극단적인 차별화는 아닌 것 같다. 2017년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장이 아니다. 순환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 지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장 지수가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죠? 지수 여기 있어요. 지수는 목요일에 떨어져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보시면은 60일선 밑에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죠? 요 음봉 아래쪽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보시면은 이 음봉, 크게 나온 이 음봉 밑으로 지금 들어왔죠. 그죠? 시장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조금 약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IT 쪽에 지금 너무 지나치게 압축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 상황. 그리고 다시 또 삼성전자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일 테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2017년도처럼 삼성전자 아니면 안 되는 장세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종목의 약간 다양성도 일정 수준 필요한 움직임이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 소비주 움직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포지션 자체가 중국이 경기 부양 포지션들을 강하게 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비 부양 쪽으로 갈 기대감, 그리고 세제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정책적인 유연성 이런 기대감으로 화장품주, 자동차주 이런 쪽이 지금 아직도 움직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종목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좀 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종목별로 보면. 그런데 중국의 지금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좀 뚜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특히나 기관이 종목 장악한다 그랬죠. 기관들이 이러한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한 배팅이 지금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이 여전히 시장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 유지했죠. LG생활건강도 지금 위쪽에서 5일선, 20일선 다 잡고 있죠. 현대차가, 기아차가 조금 약해지는가 싶으니 현대차가 오히려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틈새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주도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기관들이 삼성전자 붙어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느냐, 이런 중국 소비주 쪽으로 지금 틈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따라가서 쫓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들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또 역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삼성중공업이 10억 불, 1조 원 이상의 지금 플랜트 수주를 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제주를 부렸는데 음봉으로 뚝 떨어졌고요.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급등세가 나왔죠. 현대중공업은 뭐 6월달 안에 지금 분할이나 뭐 주주배정 증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중기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요지는 뭐냐면 조선주가 지금 한 서너 달 정도 움직임이 되게 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멘텀이 일정 수준 나와주면 이렇게 올라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지금 계속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막 쫓아가시면은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장인데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 혼자 손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지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포트 다양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IT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도 요즘 IT 종목도 약간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걸 또 쫓아가면서 팔 필요도 없을 거예요. 또 기다리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현재 시장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시장은 위쪽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의외로 올해가 반등뿐만이 아니라 재상승으로 가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어요. 경기 지표나 실적이 또 확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은 좀 시황 구간에서는 오히려 안전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란 그 원유 수입 그 금지 조치 이런 부분들이 뭐 화학주들 지금 많이 떨어뜨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종목들 떨어뜨렸고, 역으로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유가 상승 기대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멘텀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좀 압축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유주 같은 경우에 혹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 오늘의 움직임을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끌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단기 매매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갑자기 빡 튀어나오는 이런 재료들, 워낙에나 다른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업종별로 나타나는 돌발형 재료들은 한 약발이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걸로 악재로 떨어지는 종목을 또 쫓아서 파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한 일주일 정도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약세 나오면은 여기서 또 지지선이 확보될 거예요. 이게 이란 뭐 원유 수입 금지된다고 해서 원가가 난리가 나고 초대형 적자가 나거나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또 천천히 또 반등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은 좀 유연한 접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부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은 2200 이상에서는 좀 건강한 조정이니까 강세 마인드, 시장 더 갈 수 있고 주식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종목들이 조금 느릿느릿하고 좀 꼬여 있다 싶어도 크게 이렇게 손은 안 대셔도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광범위한 순환매예요. 어느 한 섹터 업종으로 집중돼 가지고 그것만 계속하는 장세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내 주식이 좀 안 움직이고 다른 주식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이동 교체 매매 같은 것들은 지금 별로 권할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참고해 보시고요. 잦은 이동 매매 같은 것들 별로 안 좋으니까 오히려 지금 실적의 기조나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지금 너무 싼 상태에서 좀 개선되는 업황, 뭐 예를 들어 산업재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수익률 한 15%, 20%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막 맨날 1000% 막 이상한 이런 사기꾼 같은 얘기만 들으시는데 15에서 20%를 생각을 하시면 이거 한 6개월 이상의 수익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 기다릴 정도는 우리 개인 투자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정도의 인내심을 가진다라면은 정말 편안한 종목들이 많고 시황이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큰 그림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제가 보이는 뷰로 좀 체크를 해봐 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그 공개 방송을 좀 늦은 시간에 9시에 있다가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